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 또 지금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힘들어 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경상도 쪽에 이제 뭐 촬영이 있어 갔는데 그 스님이 거기서 50년을 넘게 사셨대요. 50년이 넘게 사셨는데 10월 달에 배추가 서리가 오면 날씨가 풀리면 다시 그냥 언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배추 겉에가 다 얼어서 완전히 누렇게 돼갖고 떨어진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환경의 변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를 할 것인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소개했지만 뭐 사찰음식 1호 명장에 뭐 여기 비군예관에 사찰음식 연구소 소장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요리사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뭐 맛있는 거를 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꼭 필요하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담은 김치도 드리고 연밥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음식을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음식을 가르쳐 놉니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가 사실은 80년도 8월 8일 날 절에 왔는데 제가 하는 일은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이들 심성훈련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중 안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그 문제아이를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모범생으로 만들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전국의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리가 와서 제가 강경화로 쓰러져서 1년도 못 산다고 판정을 받을 때 저를 살려준 것이 부처님의 음식 문화였어요. 그 음식 문화를 이제 제가 하면서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음식이 약이고 그럼 약을 만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않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더 따지고 보면 작게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 뭐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나는 행복해요? 나도 아프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더 나가서 우리 마을이 우리 나라가 힘들면 우리가 아프고 또 다른 나라가 아프면 결국은 따져들어가면 아프듯이 이게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향초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이제 그 심성 훈련을 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고 막 이런 이제 계기를 통해서 제가 1년 만에 향차를 만들고 나 같은 한자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런 비행 청소년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음식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됐죠. 근데 사람들은 뭐 음식을 통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입만 풀칠할 수 있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살고 돈도 안 받고 또 뭐 절에 와서도 살고 공원에도 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가족 간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가 필요해.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라 그랬죠?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뭐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뭐 한국의 가족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도 존경하고 또 자연을 배려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응? 감나무에 감도 다 따지 않고 항상 까치를 위해서 남겨놓는 이 자연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테레비 보기가 무서울 정도의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생활 문화를 통해서 음식은 나의 영혼도 만들고 건강도 만들고 생명도 만들고, 또 내가 먹는 음식은 자연의 생명이고 그 자연의 생명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인 거예요. 그 생명이 아프면 누가 아프죠? 내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기도하면 안 들으니까 시작한 게 요리였어요. 요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아프면서 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요리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유치원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서 밥을 다 해서 먹이고, 뭐 바깥에 과자 이런 거 안 먹이고, 우유하고 야구르트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 과일 절여서 기도하면 남으면 과일 갈아서 얼려갖고 애들하고 막 수저로 긁어서 아이스크림 먹이고, 김치 같이 해서 먹고, 애들이 절여서 만든 김치는 다 먹어요. 파마늘 젓갈이 안 들어가서 애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거야. 그리고 지가 한 김치는 궁금해서 먹어봐.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김치를 달라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집에 김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김치를 얻으러 온 거야. 이래서 안 되겠다. 애들은 유치원에서 스님하고 잘 말을 들어서 이제 아토피, 잡배증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치유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음식을 먹였을 뿐인데 애들이 아토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잡배증 환자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엄마들이 실천을 안 해. 그래서 엄마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학병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요리 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는데, 하다 보니까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강의를 해줘도 다 틀려. 그래서 보니까 이게 20 몇 년 전에 제가 요리 강의 할 때만 해도 엄마의 음식을 먹어보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세대는 밖에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음식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풀이냐,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다 풀로 보이고 이거는 거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제가 지금 나이가 66인데 그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어릴 때 친할머니 할머니가 수락관에 국녀셨고 저는 전주시 효령대원 후손이에요. 그래서 용수산 윤건동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수많은 음식을 차려도 한 가지 안 올라와도 제사를 안 지내. 가져올 때까지, 만들어 올 때까지. 그렇게 그런 집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또 독립운동 가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를 배우셔갖고 자연 치유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뭐 아프면 뭐 먹으라 이렇게 배워서 제가 약초 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들어도 여기서 들으면 일로 흘러가. 느끼시죠? 근데 어릴 때 보고 듣고 맛본 것은 기억해 안 해요? 하잖아. 어릴 때부터 다시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만날까?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너 그거 알아? 음식이 생명인 걸. 그래서 저희가 사찰 음식 스님들 연수하고 행사를 하면서 이 무대에서 그 공연을 올렸어요. 그걸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보고 이거를 서울시 친환경 급식에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장을 담가야 된다. 그래서 25구청마다 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독대 만드는 운동을 벌리게 됐죠. 그러니까 막
서울시가 이제 공모를 하니까 너도 나도 장독대 사업에 달려드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일은 벌려놓고 왜 스님이 사업비를 따서 해지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안 해야 여러 사람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장에 대한 인식을 하지. 나는 그냥 다니면서 불만 지르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송파에 있는 보성중고등학교에 제가 장독대를 사주고 장담그라고 해갖고 거기가 제일 처음 이제 장을 담았어요. 이렇게 수많은 제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연의 생명에 나와 둘이 아닌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요리를 위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한테 자 가까운 지인들한테 저는 옛날에 많이 아프던 사람이라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대에서 면역력이 없으니까 제가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제사상에 밥하고 물하고 그것만 올려라. 내가 수많은 요리를 가리키는 것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서 내 마음을 정화하고 육신을 가볍게 해서 맑고 건강하게 해주고 생명들을 함께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요리 강의를 한 거지 욕심을 더하라고 해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섭섭하대. 섭섭하면 양쪽에 꽃 하나씩만 올려. 제가 제 제사상엔 그렇게 올려라. 온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도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잖아요. 왜 뭔가 그 불사나 뭐를 할 때도 우리가 벽돌 하나를 얹어도 진짜 내가 거기에 좋은 마음을 담아서 벽돌을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받으니까 벽돌을 쌓는 거하고는 이 받는 복이 틀리는 거예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런 먹거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사찰 음식을 좋아하는데 거기 속에는 뭐냐면 건강이 들었고 함께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여기 비구니에 가서 제가 20년을 넘게 강의했죠. 일주일에 6번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 반에 30명씩 35명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0명 가까이 그렇게 20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하지만 그 오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암 환자 가족이에요. 암 환자 가족. 근데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있는데 먹는 거는 뭐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그 연속극에 나오는 그 많은 부분을 공중하시는 그런 여성 학자예요. 아버지도 대단한 불교 학자였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사무실로 암에 좋은 음식을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라. 근데 내가 못 보내준다 그랬어요. 요리 배우러 오면 마지막에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다 뭐 자기 일을 하고 있고 하이크라 쓰고 설사 있더라도 제가 못 보내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암만 좋다 그래도 본인이 뭐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고 고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암에 좋다고 억지로 먹으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요리를 배우라 그랬더니 자기는 교수고 학자니까 열심히 논문 쓰고 제자들 가르치고 밥은 돈 안 버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유학 가면 부엌을 없앨 거다. 왜 그러냐면 비능률적이고 또 사먹으니까 더 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본인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막 대기자가 5,000명이 넘어갈 때니까 중간에 뭐 들어오려면 막 몇 년씩 기다렸었어요. 그냥 찾아왔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반에 6명인데 한 명을 더 주면 싫잖아요. 그 내가 이제 가갖고 내가 사무실에 그랬지. 이 사람 더 받는다고 나 월급 더 주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 한 사람 껴줘야 된다. 이 한자를 좀 살려야겠다. 제가 한자들만 이제 백을 써줘요. 서너 명씩. 한 달에 서너 명씩만. 더 이상 하면 이제 욕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
중간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놓쳤다고 말하지 마라. 한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6명이 있는데 가갖고 이 사람이 한자인데 좀 껴줘라. 요리도 못하고 못하도 와서 그냥 강의라도 듣기 옆에라도 앉히게 해라.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이 안 가정인 거예요. 아우 그냥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그분이 다녔는데 항암 치료를 8번을 했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고도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쓰러졌다 걔 와서 그래서 왜 이번은 항암 치료가 힘들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에 갔더니 오리고기집에를 갔대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조명 밑에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자기는 고기 안 먹고 나물만 먹었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 와서는 암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모든 식재료는 약이에요. 걔는 내 생명이 아니야. 남의 생명이야. 남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중간의 역할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70% 이마에 굉장한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이 되게 먹을 수 있는 지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독을 어떻게 해독을 해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리고 체질에 맞춰 먹을 수 있는 지혜가 발달한 거야. 근데 식당에서는 그 중간의 역할이 뭐냐면 발효된 간장, 된장을 갖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독이 중화되고 또 어떤 음식은 누구한테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약이 안 돼. 특히 인삼은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병이 나죠.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약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음식을 만들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6년을 더 연장해서 사시고 마지막에 사실은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치료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남편이 와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부부가 둘이 싸움을 했는데 서로 부엌에 들어가겠다고. 부엌에 생전 안 들어가신 분이 어쨌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수많은 환자를 제가 만나면서 이제 저도 20 몇 년을 연장해서 살고 6개월뿐이 못 산다, 뭐 1년뿐이 못 산다,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식생활을 통해서 이게 바뀌는 거야. 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20 몇 년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뭐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이제 본보기는 저지요. 얼마 전에 이제 도반 스님이 병원에 왔다가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을 있다 갔어요. 근데 그 스님은 저보다 4살이 어려요. 근데 제가 94년도에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을 쉬어러 했을 때 누워있는 저의 손을 붙들고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스님 평생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더 건강해요. 그 스님보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스님이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도 몰랐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만약에 그때 스님이 음식을 바꿔 먹지 않으라 그랬으면 자기도 암으로 됐을 텐데 그래도 암이 아니고 치장염이었어요. 그래도 장기를 몇 개를 잘라냈다 캐. 이게 치장염이 심해서 위도 자르고 간도 자르고 뭐 잘랐다 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됐으면 다 암인데 역시 스님들은 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열심히 저한테 김치 담글 때 스님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오늘 논하드릴 김치도 아직 안 익어서 맛은 덜 들었지만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이 건강해지는 장수의 비결에 뭐 좁쌀도 집어넣고 약초도 삶아놓고 이렇게 직간장도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10 몇 년 된 이제 그 매실 효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맛은 뭐 파마늘, 젓갈 이런 거 넣은 것처럼 자극적인 맛은 없어요. 근데 그냥 몸이 좋아지는 음식인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를 살려준 그런 음식이 어떤 건지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열방경에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을 해러 오는 거야. 사업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부부간의 갈등이 이웃 간의 갈등이 있다고 지금 부처님한테 물으면 부처님이 이야기를 다 드시고 물으셔. 너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니?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공부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됐는데 왜 이런 물음을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뭐가 있어야 되지? 몸이 첫 번째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한테는 건강 플러스 마음 플러스 마음보다 더한 영혼이 맑고 건강해야 돼.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찰 음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먹고 사느냐? 그럼 건강한 음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건강한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은 땅물 바람 공기들이 맑고 건강할 때 그런 음식들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요리를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하는데 애들은 먹을 걸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 비고냐가 나오면 제가 이제 막 김밥도 싸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제가 가을에 한번 강의를 할 때 제가 물을 이제 시장에서 500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스님이 이거 500원 주고 시장에서 사왔어. 근데 이거 500원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500원 주고 사왔다면요.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누가 갔거니? 농부가 어떻게 씨 뿌리고요. 김매 주고요. 물 주고요. 막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이 여기 들어있고 농부의 수고름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500원짜리라고만 하니? 이 속에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스님이 시장 가서 사왔어. 스님 고마워한 거 고맙대. 여러분들 주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었어. 선생님들도 고맙지? 고맙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500원짜리가 아닌 거야. 이 속에는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어. 근데 얘가 더러운 물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너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이지. 제가 물을 썰어서 아이들 입에 다 넣어줬어요. 뒤에서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는 물 먹으면 토한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들 가만히 있으고 내가 하는 대로 있으라고. 물을 다 주고 눈을 감고 물을 먹으면서 이 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보라. 비바람도 견디고 천둥도 견디고 뜨거운 햇빛도 견디고 비가 또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물을 한번 씹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하라니까. 어떤 애가 손들었어요. 스님 물을 먹었더니 소리가 들려요 이래요. 그래 무가 바람 소리 듣고 자랐잖아. 물이 있어요. 물 먹고 자랐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썰어서 소금을 좀 넣고 이제 그 물이 생길 때 밀가루를 넣어서 이제 부치라 그랬어요. 이제 어린아이하고 저기 좀 고학년하고 붙여가지고 이제 못 쓰는 애들은 쓸고 그래서 칼을 써라. 칼은 무 쓸리듯이 나도 비니까 연장을 다룰 때는 얘한테 내가 맛있는 요리 만들기 위해서 너를 쓴다고 하고 얘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쓰면 손을 다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남자 9살 먹은 남자애가 무전을 붙여갖고 저한테 접시에다 들고 왔어요. 스님 제가 무전을 붙였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을무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잖아. 지가 솜씨 좋아서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어른한테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접시만 달랑 들어오면 안 되고 쟁반에다 받쳐갖고 와야 돼. 받쳐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무전을 맛있게 먹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다 먹었는데 이걸 가져가서 깨끗이 닦아서
딱 얹어놓고 쟁반도 탁 닦아서 제자리에 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걔는 평생 물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죠. 제가 이제 무말랭이를 말려놨어요. 그 무말랭이를 또 씻어갖고 담가놓으면 반물이 빠져요. 살짝 해가지고 애들은 또 입에 넣어줬어. 이미 무 맛에 길들여져 있잖아. 먹었더니 무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저 햇빛 보고 말렸잖아. 사람도 햇빛에 가면 달콤한 사람이 돼. 얘처럼. 그럼 남한테 에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쁜 사람이 되고 이쁜 사람이 되고 싶대. 그럼 밖에 가서 햇빛 보고 뛰어놀아야 돼. 무말랭이 무침을 또 먹었어요. 이제 무짠지를 갖고 김밥을 싸줬어요. 애들이 왜 노란 단무지는 없어요? 이래. 단무지는 기름을 뽑아서 시들시들 말려 구부러졌을 때 무가 열이 많으니까 열을 빨리빨리 삭지 말라고 찬 성분에 치자를 넣고 그렇게 만들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했는데 파는 단무지는 사각사각해 쫄깃쫄깃해. 그러니까 사각사각해 돼. 걔는 절대 첨가제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단다. 뒤에 이제 학병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무짠지를 해갖고 이제 당근 뭐 뿌리 그래서 어떤 당근은 안 먹는데 이 당근을 먹어야 예쁜 색깔의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엉은 뿌리를 깊게 받아서 당근하고 바람이 불면 쓰러져 안 쓰러지는가? 안 쓰러진대. 그럼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뿌리 있는 걸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리고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김밥을 하나씩 싸라고 줬는데 어떤 사람 더 싸요. 그래서 왜 더 싸냐니까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 너무 이쁘잖아요. 어른도 싸. 왜 싸냐니까 집에 짠지가 없대. 짠지 안 먹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 짠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맛있는 거 준 건 미끼였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동물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제가 가르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건강한 음식은 누구를 만들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생명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생명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 해서 하나 넘겨주세요. 스님. 예, 그 다음에 음식은 나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성품을 만들어준다. 도마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물, 바람물을 통해 자라기 때문에 도마도를 먹으면 내가 자연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 자랐느냐,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오간계 있잖아. 어디서부터 하냐 이 음식이. 좋은 땅, 좋은 물로 자라면 자연의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칠고 사나운 음식을 보면 내 몸과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야 스님들이 수행할 때 먹는 음식의 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본래의 맛과 영양을 파괴하는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마다 기억돼서 몸과 마음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사찰 음식의 특징은 금지식품입니다. 육류, 어패류, 술, 오신채, 가공식품, 제철이 아닌 음식은 금지식품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고기 안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사찰 음식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가공식품, 그 다음에 제철이 아닌 음식, 자연을 거슬러서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류나 어패류나 술이나 오신채는 필요할 때는 먹게 했어요. 필요할 때는 먹게 했어요. 그게 이제 정육이라는 건데요. 정육은 뭐냐면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향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식육점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왜? 정육은 어떻게 하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야 되는 거. 걔가 행복해야 돼.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정육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애들이 뭐 닭도 많이 먹고 뭐 닭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닭은요, 최소한에 키우는 게 13년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내 갖고 얼마만큼 키워요? 1년도 안 키워요.
뭐 3개월. 그다음에 저도 어느 기자한테 들었는데 보름에 한 번씩 잡는다네. 닭다리에다만 주사를 놓는데 성장 촉진제를. 그러면 그 닭다리에 살이 볼록 올라오면 잡는다는 거예요. 15일 만에 잡는 거예요. 본래 닭은 엄마 아빠 뿅아리들이 꽃도 보고 물도 먹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어. 우리 사람들이 욕심내서 양계장에 가둬놓고 키우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항생제 줘야 돼. 또 욕심내서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닭이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그러니까 그 닭들이 사람들 몸에 와서 어떻게 하죠? 우리 몸을 해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반선이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를 갔더니 다리가 커지는 애가 왔어요. 제가 팔이 커지는 어른은 봤어. 걔는 다리만 커지는 거 계속.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여기다 이렇게 목발을 받쳐갖고 온 거예요. 제가 부처님처럼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 뭐 좋아하니? 그러니까 켄터키 치킨이야. 그러면서 그날도 닭다리 빨고 왔어요. 제가 엄마를 불렀어요. 왜 쟤한테 내일 치료받으러 항암 치료한다면서 이걸 이제 방사선을 쬐서 얘를 줄여갖고 치료를 한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임신했을 때 닭을 좋아했더니 애가 태어나서 닭고기를 좋아해서 내일 치료받을 때 이거라도 먹여서 기운나라고 먹였다는 거예요. 걔가 태어나서 닭을 먹었겠어? 엄마가 좋아하니까 계속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오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자연 치유하는 운동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 미국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팔이 커지고 다리가 커지고 혹이 나고. 성장 촉진제가 뭉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감에 물을 들여봐도 뭉치면 그 자리가 진하게 되잖아요. 이게 뭉쳐갖고 있다가 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사람이 먹잖아. 그러면 그 먹은 게 내장에 가서 붙으면 내장에 혹이 생겨서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서 붙으면 밖에 혹이 요새 혹 주렁주렁 그렇게 되고 다리 커지는 데 가서 붙으면 다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팔이 커지는 데서 팔이 커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저기 또 지방에 강의를 갔더니 나이가 연세가 있는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분이 요리를 강의 들으러 왔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스님 전국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아니고 옆 학교에서 당신은 퇴직을 했는데 학교 선생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애가 4학년짜리 여자애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혀서 남자애는 저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전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성장 촉진제를 넣고 키운 걸 먹으면 성적 호르몬이 막 흐르는 거예요. 호르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세 전에 생리를 하면 자궁암 유방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다 먹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 성장 촉진 향생제를 주니까. 특히 이제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도 주지만 닭은 더 빨리 키워서 더 많은 걸 주기 때문에 특히 닭고기가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싸고 맛있고. 싸고 맛있고. 그래서 내가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음식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육식이 우리한테 필요치 않아요. 스님들 채식만 하셔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번에 한 번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정육을 먹을 때 그만큼의 육류를 많이 안 키워도 되고 그만큼 육류를 안 키우게 되면 뭐죠? 행복하게 키울 수 있고 행복하게 키우는 그 동물들이 뭐죠? 환경을 그만큼 오염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채소를 써야 되고 오염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육주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금지시킨 이유가 이제 금지는 아니고 절제를 시켰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달력을 여면 10제일이 있어요. 그날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근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열흘을 육식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육식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암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뭘 먹었냐고 물이 적고 그 음식은 자연의 생명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음식은 또 누굴 만들어? 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생명들이 나와 같음을 알고 그 같음의 식재료가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나의 영혼을 맑게도 만들고 거칠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생명관은 이 모든 자연계 중생에다가 하나다. 우주 안에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 유종과 무종이야. 유종은 아픔이 있는 생명체, 사람, 동물, 어패로 조루.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느낌이 없는 생명체, 식물, 바람, 공기, 물가. 얘도 나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무리중자를 쳐서 중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많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생명들이 곧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는 제가 신자야. 스님들을 가리키는 교수야. 너는 아프다고 공포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우리 스승님께서 유마거사께서 왜 아프다. 거사는 남자 신도를 일컬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서 물어보라 그래. 우리 스님들이 무슨 말하면 이유가 있어. 남도 보면 야단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 그러듯이 부처님도 이유가 있다 물어보라 그래. 아무도 못 갈래. 감히 어떻게 그 스승한테 여쭙냐 그래. 그래서 문수보살을 대표로 보냅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묻죠. 유마거사시여 왜 아프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그랬어요.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생명체가 아파서. 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공기가 아파서 내가 아프고 동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생공정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뭐 위에 뭐 부처님이나 신이 있으면 사람을 지배하고 동물을 지배하고 식물 일반적인 생명관이야. 불교의 생명관은 이 지배계급의 생명관이 아니야. 부처님과 동등한 생명체.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야. 물론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은 위대한 분들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래서 땅물 바람 공기도 나와 같이 한다는 거. 좀 넘겨주세요 한번.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자연과 함께 그래서 온몸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먹는 걸 어디로만 먹었다고 생각해? 입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해. 아닌 거예요. 눈에 아름다운 거 보면 어떡하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길 가다 짐승 죽거나 텔레비에서 안 좋은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잖아.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어떡하죠? 체해요.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장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이렇게 사시면서 막 도량에 꽃도 심으시고 가꾸시고 아침마다 마당 쓰시고 왜 그러겠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이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행복해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절집은 사찰은 대형 세탁기다. 드라마 가서 있으면 내 몸이 정화되는 거야. 좋은 공기 속에. 그래서 스님들이 그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내가 그래. 스님들 이미 3000년대 부처님은 환경운동가 있어. 상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스님들 같이 알뜰히 살면 지구온난화, IMF 이런 거 없어요. 진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루도 먹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근데 불교는 이제 소리수행이라고 이야기해. 기루 듣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좋은 거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신묘장은 대단하니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틀리신 분들은 불교 너무 어려워. 그 뜻도 모르는 걸 외우라 그래 이래. 그게 소리에 따라서 우리 몸이 열리는 겁니다. 아기 오줌을 때 뭐라 그러죠?
시, 똥 놓을 때 응가합니다. 시와 응가 소리에 대소변을 놓을 수 있는 기운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연불 소리는 우리의 몸에 온몸에 다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반야신경 했잖아요. 1번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어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반야신경을 해요. 그 반야신경 속에 그 소리 음이 아까 시와 응가 소리에 열리듯이 그런 범어를 통해서 우리 몸이 다 열리는 걸로 부처님이 벌써 다 아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합장하잖아요. 우리 합장하면 내 몸에 온몸에 기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켜지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몸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슨 말 할 때는 합장을 하고 요리를 할 때도 합장을 하고 조항단을 기도를 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고 먹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할 때 가장 기도빨이 좋은 것은 내 소리를 내가 들어라. 내 연불 소리를.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스님들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해도 내 몸에 기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더울 때 무슨 영화 보여줘요? 공포영화. 귀신이 찍찍하면 등골이 옥삭해지면서 뭐가 느껴지죠? 한기가 느껴져요. 그런 한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환자들 그 부위를 만지면 대부분이 찹니까? 뜨겁습니까? 찹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음식은 결국 뭐냐 하면 음양, 그러니까 양이냐 음이냐. 내가 몸이 음체질 찬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암에 요출이 안 돼요. 대신 신장이나 뇌 쪽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가 차면은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요, 바른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멋으로 깎은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 아니 막 하고 많은 헤어스타일 중에 머리를 왜 깎으라 그랬을까? 예쁜 머리도 많은데. 근데 깎아보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 월정사에서 단기 수련할 때 머리 깎잖아요. 네, 깎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깎아봐야 한다 그 소리를 느끼겠다 그래. 머리를 자극 주는 겁니다. 뇌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생각이 안 나면 머리를 어떻게 하죠? 끄적끄적해. 생각나라고. 그래서 옛날에 머리를 잘 빗어 쪽을 잘 찐 사람이 여자가 남편을 출세시킨다 그랬어요. 빗을 잘 비면 뭐죠? 머리를 그만큼 자국 주니까 그렇게 지혜를 만들어줘 뇌파를 여는 거예요. 요즘에는 브러쉬로 뜨거운 걸로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열이 많은 사람은 대나무 빗으로 빗는 거고요. 냉한 사람은 찬빗으로 빗는 거예요, 머리를. 지금이라도 어디 가시다가 찬빗, 대나무 빗 있으면 사갖고 빗어보세요. 왜 스님들이 머리 깎는지 알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젊어 보이잖아. 그러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막 그저께 새벽 3시부터 막 출발을 하고 어제 하루 종일 요새 그 미국의 젊은 감독이 이 환경을 위해서 온난화를 위해서 희망이 없다. 근데 그거를 사찰음식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읽고 막 감동을 해갖고 막 부인을 설득해서 2년 동안 다큐를 찍겠다고 나와서 작년에 5분짜리 영상을 찍어갖고 뭐 작은 투자지만 투자자를 받아갖고 영화를 찍겠다고 와서 어제 첫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막 콩을 11월 달에 뽑는다는데 배란간에 추우니까 뽑겠다 그래서 배란간에 어제 가서 아침 4시에 여기 서울에서 만나서 출발해갖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노스님이 그 콩밭을 뽑는다는데 촬영만 한다고 조그만 만드니까 그 밭 큰 거 다 같이 뽑고 또 깨도 털고 줄콩도 털고 또 감나무 감 못 따셔서 감 따갖고 또 감 꼭지에서 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어제 밤에 10시에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거야, 이게. 한국의 사찰 음식의 정신이 젊은 친구들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구가 오염되니까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어쨌든 귀를 통해 들었지만 내 장기가 뭐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니까 몸이 냉해지니까 그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는 암이 있어도 심장은 암이 잘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뜨겁기 때문에. 심장의 암은 어떻게 하느냐? 딴 데 암이 심장으로 들어가지 심장에서 먼저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그래서 다리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이게 부처님의 건강법이에요. 예, 부처님은 어쨌든 막 뭐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지혜를 주셨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피부와 코를 통해서 공기도 먹고 향기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향기는 연꽃의 향기라 그랬어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이따가 이제 설명하지만 연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죠. 연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강장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연은 진흙 속에서도 뭐죠? 정화를 해요. 우리 몸속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심장이나 뇌 쪽의 병을 치료할 때 쓰신 것이 연근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의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어느 한의사 협회에서 강의를 듣고 아니 부처님이 왜 심장병을 치료할 때 연근을 넣었을까? 심장이나 뇌는 뭘로 오죠? 피, 혈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국을 끓일 때 연근을 한번 넣어봤대. 그랬더니 선지가 엉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뉴욕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누가 영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남자가 심장이 열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당신 곧 죽게 생겼어. 당장 가서 연근을 사갖고 당신 주먹만큼 매일 하루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2년인가 있다가 미국에 최초의 여자대학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맨하탄에 누가 커다란 요리교실을 돈을 내고 빌려서 스님을 모시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해서. 그래서 저는 갔더니 한 사람이 돈을 다 냈대. 그리고 스님이 나야가라 폭포에 여행할 수 있도록 차, 기사, 호텔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기억이 안 나. 제 마음속에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게 있어. 아, 저 사람 마음이 좀 아픈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아픈 사람 이렇게 저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그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업에다 망했다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해서 부처님한테 와갖고 인사하고 그 미국 절에 아버님을 모셨대. 그래서 아버님한테 하직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근데 내가 불러갖고 빨리 연금 먹으라 그래서 왜 스님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줄까? 나 살으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 연구를 먹었더니 이제 열이 좀 빠지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가라앉더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동안 2년 동안 돈을 벌었대. 돈 벌면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그 스님한테 꼭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자기 같은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요리 강의를 열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부와 콩을 통해서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좋은 향기, 좋은 피부.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집 지면 들어가 살면 뭐가 생기죠? 어린이들 아토피가 생겨. 공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거잖아요. 공기도 나와 둘이 하나.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더 중요하죠. 입을 통해 먹는 것은. 왜? 직접적으로 금방금방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환경에 의한 거,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으로 뭘 하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는 하지만 이게 무슨 정책이 필요한 사업이야. 그죠? 근데 먹거리는 뭐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데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여태까지는 뭘로만 먹었어요? 입으로만 먹었지만 오늘부터는 뭘로 먹어요? 온몸으로 먹는다. 그럼 내가 온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시는 이유는
그 마지막 시즌물을 통해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로 실천하는 일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계를 쓸 때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내 먹을 것을 자연을 위해서 막 땅에 농약도 치고 뭐 비료도 주고 막 동물한테 피해를 주면서 갖고 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꿀벌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꿀벌을 내세웠을까? 이 부처님의 지혜라. 꿀벌이 없으면 어떡하죠? 지구가 종식이 되는 거야. 꿀벌이 그만 역할을 해주니까. 요즘에는 꿀을 많이 못 단대요. 이유가 뭐냐면 여왕벌이 일을 잘 안 한대요. 사람들이 산에 막 오잖아요. 꿀벌이 일하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을 딱 받으면 여왕벌이 딱 중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자파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질 때 농약을 치는 것은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물을 더럽히는 건 누구? 나예요.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을 지킨 음식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만들어줘. 요즘에 막 문제 많잖아. 텔레비 보기가 무서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보기도 겁날 정도로 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해주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음식이 물질이 합해주면 항상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음식을 먹었으면 일주일을 그 음식의 에너지가 내 몸에 한다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먹은 날하고 7잔 먹은 날하고 심장 뛰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전쟁을 하는 나라는 다 뭘 좋아하죠? 육식을 좋아해요. 세계적인 지도자는 거의 다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내 몸에 건강도 만들어주지만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가면 쉽게 설명하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경상도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짜고 맵게 먹어. 다는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성질이 급하다고 합니다. 충청도는 심심하고 덤덤한데 못하니까 사람들이 순해. 전라도는 지리적 조건이라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음식 솜씨가 좋아. 음식 인심도 좋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아.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듯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뭘 잘해 그 나라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개인도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니?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비평가 그랬잖아요. 네가 뭘 먹는지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 이거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뭘 먹느냐? 네가 먹는 게 따라서 환경도 자연의 생명도 연결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죠? 나를 건강도 만들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부처님이 의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의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몸에 음식의 식재료를 생명을 연결해서 우리 몸에 놓아주는 거예요. 음식은 중간에 어깨가 필요해. 제가 외국에 가서 강의만 외국말 못하니까 통역이 필요하잖아. 이 식재료도 통역이 필요해. 그게 요리사가 음식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외국 사람들 오면 절에 와서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파마늘 젓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절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어요. 음식 식재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 김치 어떻게 담느냐 물어봐. 근데 어떻게 담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마디에 김치 담을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죠. 이 배추 2,000원 주고 사는데 2,000원짜리가 아니야. 이 배추 속에는 온갖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고 농부의 손길이 거쳐 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생명체를 보고 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얘가 좋아하는 게 뭘까? 싫어하는 게 뭘까? 부족한 게 뭘까? 이걸 살펴야 된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쁜 버릇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버려야죠.
좋은 거를 살려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요리야. 배추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배추는 이파리가 넓어요.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먹으면 열을 싹 새겨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그리고 물을 많이 머금어 갖고 수분이 많아서 몸속에 들어가면 소통을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비타민 C도 많고 비타민 D도 많아. 근데 부족한 건 뭐냐? 냉한 거야. 단점이 냉한 거야. 그래서 그 냉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뜻한 무도 집어넣고, 근데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찹쌀도 집어넣고, 하늘에 달린 가을도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다시마 청각도 집어넣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세월을 더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반 사람 젓갈을 넣지만 절에는 간장도 넣고 된장을 넣어서 이 배추가 땅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거, 물속에 있는 거, 하늘에 달린 거, 세월까지 통해서 이 배추가 요리라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된 것은 배추가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거 성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완전히 갖춘 김치를 내가 먹을 때 나의 생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건강한 생명을. 근데 거기다가 막 안 좋은 걸 집어넣었어. 그럼 배추가, 김치가 생명이 죽은 쪽으로 갈까요? 산 쪽으로 갈까요? 죽은 쪽으로 가잖아. 간단하죠, 요리하기. 얘가 뭘 좋아? 얘가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부족한가? 뭘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에서 오래전에 해국근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지구가 계속 오염되면 제일 먼저 놓치는 게 짐승이라는 거야. 이미 짐승 왔잖아. 그 다음에 오염되는 게 뭐냐? 땅이 오염된다는 거야.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되죠? 식물이 오염돼.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볶아 먹고 피클하는 걸 담가 먹어. 근데 우리는 김치 담글 때 식초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발효해서 산이 나오면 여기 가지고 있는 중금속이 굉장히 중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채를 우리는 거친 거는 뭐 데쳐 먹고 볶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어떻게 하죠? 냉한 것은 꼬창을 넣어서 무치는 거예요.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 무치고, 또 간장을 통해서 고춧가루 넣기도 하고 빼고 해서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냉하고 거칠고 열이 많은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1위가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9년 뒤에 나와갖고 한국 끝났다. 나와보니 아파트 단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있고 장독대도 없어졌고 한식당은 별로 없고 서양식당만 너무 많고, 또 어쩌다 한식당에 가보니 무슨 표 간장된장 갖고 요리해 주더라.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동짓날 절에 가면 뭐 주죠? 팥죽. 팥죽 왜 드셨어요? 팥죽 왜 드셨어요? 액땜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귀신이 어디 있어?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몸 안에 냉기가 있을 때 드신 것이 팥죽이에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팥이 몸 안에 냉기를 빼주는 거야. 그럼 입동은 겨울이 시작됐고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야. 근데 추우니까 온도가 내려가는데 팥죽을 먹으니까 온도가 몸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면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일날 어머니가 떡 해주셨죠? 무슨 떡 해주셨어요? 수수팥떡. 왜 먹었어? 액땜한다고? 수수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10살 될 때까지 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라고 수수팥떡을 해준 거야. 근데 나이가 먹으면 또 뼈에 영양이 필요해. 근데 떡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엿을 고아 먹고 수수꽃창을 담가 먹는 거예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조상님들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모르셨어요. 그렇지만 음식의 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우리의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무식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땜한다 그러고, 못 먹을 때 그 떡, 수수팥떡 먹었지 누가 요새 맛있는 빵에는 왜 먹어? 그건 아닌 거예요. 동짓날 없으니까 핑계끼면 팥죽 먹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음식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예,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일반적인 음식은 먹고 살기 오는 거. 밥을 먹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근데 채식과 자연식은 건강을 주는 음식이야. 근데 사찰 음식은 뭐냐?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 도를 줘야지만이 사찰 음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갖추고 인격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찰 음식은 이렇게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주는 음식이다. 좀 넘겨줘 보세요. 예. 앞에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해. 예. 다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럼 어떤 음식이어야 되느냐? 약이어야 된다. 사본의 약권에 보면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약과 의학적에서 다루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청결을 음식 재료 만드는 방법, 식재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어요. 아까 좋은 식재료는 뭐라 그랬죠? 약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가져온 것이 좋은 식재료, 그게 약인 거예요. 그 좋은 식재료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꼭 병이 나갖고 요리 배우러 와. 그건 아니고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의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슬로프 유기농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경기도 김문수 씨가 도지사 할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하고 그 남양주가 팔당 댐으로 인해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돼서 그 두 도시를 듣고 이태리를 간 거야. 그런데 남양주가 그냥 남양주 이름으로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도지사가 화가 났죠. 근데 그 김문수 도지사가 유기농 그 슬로프를 끓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을 어떻게 가장 슬로프에 접근할 수 있냐, 그것이 이제 불교였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자문을 해주는 중에 남양주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가 이제 그걸 맡아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누가 했느냐? 그래서 선재 스님이다 그래갖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와갖고 이제 뭐 여자 가장하고 사람들하고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어디까지 차가 들어오고 어디까지 무슨 물건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유기농 쌀을 이제 키워서 환자들한테 판대요. 그런데 이제 환자들한테 팔고 나니까 나머지를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다 강매를 시켰어요. 급식에다가. 그러면 쌀을 살라고 1,000만 원을 해놨는데 그 유기농 쌀이 비싸니까 돈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유기농 쌀에다가 국산 쌀을 사면 비싸니까 중국 쌀을 섞어서 밥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잘못 생각했다.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해서 계속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해야 되고 몸이 아픈 사람한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1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사람이 계속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가장이 손을 번쩍 들면서 스님이 우리 남양주 시장 나가면 제가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남양주 시장 나갈 뻔했어요.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이태리를 딛고 갔죠. 이태리를 딛고 와서 뭐 환경운동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환경운동이었다. 이 생명이 나와 둘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도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만 지켜서는 안 되고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률이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이미 3,000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먹을 걸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불교니까 지키고 불교 아니니까 안 지키고 이건 아니다. 이건 누구나 지켜야 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2년 뒤에는 불교를 다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 모시고 가서 그 하신 분이 거의 천주교예요. 가서 제가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이제 뭐 음식도 나누고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거 한국은 2번을 하고 다른 나라 1번씩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일본이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면 좋겠다. 너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발표하다가 엄청이 터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오래된 장을 먹은 사람이래요. 그 장을 어디서 가져갔냐? 한국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거기도 장을 제대로 안 잠그고 공장식 장을 담그다 보니까 약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컨퍼런스장에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퍼런스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갖고 최대한에 늘릴 수 있는 컨퍼런스장이 80명이어서 80명을 해갖고 제가 장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벌벌벌 떠면서 제 오래된 장을 저도 못 먹는데 제가 외국 갈 때는 돈을 안 아끼고 가져가요. 왜? 한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간장 뭐 500리터에 뭐 500만 원 받았다고 비싸다고 해서 나는 500 주고 안 팔아. 내가 먹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가서 생수를 먼저 먹고 장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으면 물맛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요. 제가 아는 유균형 사람이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니까 장을 못 파, 장 팔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보냈더니 장이 없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없냐고 내가 전화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서요. 장 항아리 뚜껑 열고 그 밑에는 소금까지 돈 얼마든지 주겠다.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장이 좋은지도 모르고 다 퍼버리고 거기 있는 밑에는 소금 뭐 버린다고 항아리를 깨서 버렸다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왜 장독대에서 기도를 해줬겠어요. 제가 양평에 장을 담갔는데 우리 젊은 이제 쌤들이 우리도 장을 담갔어. 내가 위에다 담그라니까 굳이 각자 담그고 싶대. 작은 항아리에 담았는데 산돼지가 내려와서 5월달 되면 산돼지가 내려와. 산돼지가 내려와서 뚜껑을 탁 열고 주둥이를 탁 열니까 항아리가 깨지죠. 5월달 되면 산돼지가 새끼를 날 때야. 그 새끼를 날 때는 장독대에 와서 장을 먹어야지만 새끼를 잘라. 뱀도 장독대에 허물을 벗는 것이 장을 먹어야 허물을 벗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얼마나 우리 장독대에 귀하게 했어요.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직진흥원에 있을 때도 이 장을 유네스코에 올려야 된다. 그 전부터 해갖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소임이 끝나서 왔는데 제가 한직진흥원 처음에 갔을 때 뭐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파마늘 안 먹는 스님이 이사장 와갖고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국회로 청와대로 제가 농림부 소속이었거든요. 농림부 탄원서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겁이 나서 취임식을 크게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만 모여서 한다 그래.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직원들 40명이 이제 월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직원이 손들어요. 이사장님 한돈에서 행사하러 왔는데 행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직진흥원에서 돼지고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합니까? 근데 내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저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벼르고 있는 거야. 막 이제 말만 잘못하면 이제 깔아내리려고 기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40년 노래로 휙 돌아가는 거야. 아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요리를 해줬지? 내가 그랬어요. 홍콩 바이어들이 오면 돼지고기 이제 맛을 보여주고 이제 그 수출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한식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식진흥원 아닙니까? 돼지고기만 팔지 말고 지혜를 문화를 팔아야죠. 돼지고기 냉하니까 돼지고기 된장에다 삶으면 기름기가 빠지니까 건강한 음식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돼지고기가 냉해서 괜찮은데 냉한 사람은 안 되니까 발효된 고추장과 생강즙을 넣어서 먹는 걸 가르쳐주고 돼지고기가 안 먹는 사람은 새우젓이나 김치에 찍어 먹는 하니까 돼지고기만 팔지 말고 김치도 팔고 고창도 팔고 김치도 팔고 새우젓도 파세요. 그랬더니 그때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또 진달래 딸 때가 됐어요. 진달래 하자면 먹어본 사람 손자니까 2명 들어요. 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세요. 한 직원은 예뻐서요. 그래. 예쁜 거 서양에 셌어. 유럽에 셌어. 엄마가 안 해주면 못 먹어. 진달래 해주면 왜 먹느냐.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으면 흙먼지가 되잖아. 그 흙먼지를 마시면 폐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진달래가 그걸 치료해 주는 거야. 그게 문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진달래를 독이 있으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 그 남은 독은 어떻게 되냐? 찹쌀에다가 붙여주면 이 찹쌀이 그걸 다 중화시켜줘. 그래서 그거를 봄이 되면 흙먼지, 요새 막 그 무슨 그 먼지 많이 날라오잖아. 약이에요, 약. 그렇게 설명을 해. 외국 사람들이 먹지.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맨날 이제 그런 얘기하고 뭐 질경이도 몰라요. 질경이 모르니까 청경채 내고 찌개 끓여갖고 책에다 내갖고 그걸 북한에서는 길장구라 그래요. 그렇게 몰라서 제가 맨날 이제 가르쳐 줬더니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릴 때 들어서 그런다. 먹고 배워서 그런다. 어릴 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어르신들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자연의 생명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야. 계절식을 해야 돼. 계절에 따라서 병이 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거에 대한 깊게 설명을 못해요. 1시 반까지 제가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이는 여름에 약이에요. 오이가 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지가 약이야. 근데 여름이 지나면 오이가 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꼬창에다 넣어서 먹고 김치 속을 넣어서 먹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틀리는 거야. 여름은 오이지 담갔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 고추를 넣어서 오이 장아찌를 담아야 되고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계절에 따라서 레시피가 틀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봄에는 무슨 병이 나고 이렇게 다 써 있어. 이거를 이제 비군예관에서 요리 강의할 때 이걸 다 가리킵니다. 봄이 되면 기침 가래가 많이 나고 풍이 많이, 가래 심화병, 심장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심장병이 생기는데 터지고 안 터지건 혈관의 문제, 혈전도 있지만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게 쑥하고 모유예요. 근데 쑥은 열이 많기 때문에 열 많은 사람이 쑥을 먹으면 염증에 걸려요. 그래서 모유하고 쑥을 3번 이상은 먹어줘야 된다. 3번 이상 안 해주면 상자를 내쫓아도 된다 그랬어. 그만큼 꼭 먹으라 소리예요. 근데 모유는 냉한 에너지인데 모유를 서양에서는 항암제를 만드는 약초를 쓰고 있어요. 약초로만 써. 근데 우리는 뭐죠? 그 쓴 거를 먹어. 어디다 먹어? 간장, 된장에 꽂혀서 먹으니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이 모잎을 삶아서 떡을 만들어서 어른들에 드시게 하는 거예요. 모떡은 안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알아. 예, 예, 그게 어릴 때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너무 감사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일단 내 몸이 잘 적응해서 건강해져.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게 되면 비누라 농사를 안 지니까 온난화의 주범이 안 생겨. 그 다음에 땅이 겨울에 얼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농약을 그만큼 안 쳐도 되고.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내 몸에서 가장 좋은 약이고 온전한 유기농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유기농은 없고 완벽한 유기농에 가까운 것이 바로 제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철 음식은 가격도 싸. 만들기도 쉽고. 예.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복을 짓는 일이야. 예. 또 다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제철의 음식을 조금만 더 할게요, 스님. 제철의 음식을 우리 몸에 니드에 맞춰 먹어줘야 돼. 부처님이 약이라 그랬어요. 약을 먹는데 아침, 점심은 시약이라 시간의 약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저녁하고 간식은 씹은 약이다. 때의 약이다. 시간의 약이고 씹은은 뭐냐면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때일 때는 온전하게 열을 먹었으면 간식과 저녁은 분이기 때문에 밥만 먹는 겁니다. 우리 몸의 리듬이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맑게 먹어라. 그래서 죽을 주로 이제 스님들이 먹고 아침엔 짜고 매운 걸 먹는 게 아니라 맑은 음식을 먹는 거야.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집에 가라 그래요. 근데 어느 요리 배우러 온 사람인데 홍콩에 은행에 근무했대. 근데 어디다 돈을 보내잖아. 그러면 이 숫자 0 하나만 붙여도 기하급수적인 돈이
된다는 거야. 근데 조금 보낸 건 더 붙여주면 되는데 많이 붙인 건 되돌아받기 힘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 홍콩의 그 오너가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였대요. 자기가 하도 틀리니까 부르더래요. 오라고. 네 아침 먹나 안 먹나 물어보더래요. 아침 안 먹다니까 아침 먹고 오라 그러더래. 그 아침을 먹은 다음부터는 숫자를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위장에 음식을 넣어서 뇌파를 여는 시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사시 맞으라 그래. 부처님은 하루에 한 건이만 드셨어? 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초월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셨어요. 저녁에는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간단히 먹어라. 이게 우리 몸의 리듬이에요. 밥은 해가 뜰 때에서 해가 질 때까지만 먹어라. 아침에는 신선히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고 저녁에는 짐승이 먹는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짐승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밤에는 누가 먹느냐? 귀신이 먹는다. 귀신은 나쁜 에너지라 소리예요. 근데 나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똑같은 만약에 요새 피자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피자를 낮에 먹으면 그게 다 몸에서 흡수가 합니다. 근데 그걸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반뿐이 흡수가 안 해. 반뿐이 흡수 안 되면 뭐죠? 쓰레기. 그 쓰레기 인슐린을 통해서 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비만도 없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비만 같은 게 많아. 왜? 먹지 않아야 될 시간에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열이면 낮에 5를 먹고 아침에 3 먹고 저녁에 1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스님들은 저녁에는 간단하게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밥만 먹어요. 근데 내가 약속이 있어. 그러면 아침 점심을 5를 먹고 저녁에 5를 먹어야 돼. 근데 아침에 3 먹고 낮에 5 먹고 저녁에 5 먹으면 3이 늘어났죠. 그 다음날 음식을 줄여서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똑같은 음식인데도 뭐를 어느 시간에 먹을 거냐. 똑같은 열량이라도 그것을 어느 시간에 먹는다. 우리 몸의 리듬이 틀려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집안의 사람이 강의를 받아. 딸도 의사고 이제 남편도 의사인데 엄마가 이제 요리 배우면서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당뇨가 있어요. 이 가위를 언제 먹으라 그랬어? 저녁에 먹으라 했어. 저녁에 4시부터 5시예요. 그 시간에 가위를 먹으니까 당이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 의사가 한 얘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약도 어느 시간에 먹으라 그랬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걸 세세히 못하지만 혹시 인연이 돼서 비군 예간의 요리 강의로 오시면 이런 강의를 1년 동안 합니다. 1년의 계절에 따라서 음식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내 먹거리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자연의 생명때. 그 자연의 생명때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자연적인 음식, 동물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 같은 거 지금 받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맞지? 예? 예, 그럼 질문 받을까요? 저기 밖에 나가서는 질문 안 받을 거예요. 꼭 여기서 말씀 안 하시고 밖에 가면 있잖아요. 아까 말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기 해요. 제가 끝이 없어. 여기 강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 그걸 다 받으니까. 여기서 질문 받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오이지 남았으면요. 그걸 고춧가루에 묻혀 드시면 돼요. 냉하니까. 그러면은 예. 냉하니까 고춧가루를 넣든지 고창에 박아 먹든지 그러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거야. 예, 스님. 아니, 지금 1시 반에 해양식을 하셔야 돼요. 회장 스님도 시간이 있으셔서. 예. 이게 아침 점심인데 미역국을 끓일 때도 아침에는 간장만 넣고 끓이는 거예요. 기름지면은 위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뭐 하고 싶죠? 자고 싶어요. 위장에서 얘를 소화하니까 다른 장기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뇌에
활동을 못하게 위가 힘들어지니까 배부르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낮에는 기름에 볶아도 돼. 저녁에는 간장하고 기름 묻혀놨다 끓이는 거예요. 예, 막 요즘에 어디 가면 공국 끓여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공국 이제 끓여놓지 말라고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리 배우러 온 사람이 자기네끼리 뭐라고 해서 그대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금식기도 시켜요 이러더라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라 카라라이스 끓여놓고 간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근데 어쨌든 막 하는 식을 똑같이 먹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이 틀리게 먹어서 스님들이 아직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비구니회관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이렇게 환경운동도 하고 그 속에 음식이 또 어떻게 먹어야 돼. 이제 다 느끼셨죠? 근데 이제 약이 아닌 걸 버리셔야 돼. 약이 아닌 거 아까 처음에 나왔죠? 약이 아닌 것은 제철이 아닌 음식, 첨가제가 들어간 거.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건 무조건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물론 밖에서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계속 김치국물 마십니다. 간장 타서 먹고 된장 타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독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어쨌든 막 앉아 계시냐고 애쓰셨습니다.